혹시 매매를 하시다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격이 특정 수준까지 계속 끌어올리다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종가상으로는 꼬리를 달고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된 경우가 생기죠.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라인이 바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에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트레이딩 멘토 함원정입니다. 실제 300만 원을 4억 5천만 원까지 불린 실계자 인증 영상이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바로 트레이더들의 심리에 따라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고르지 않은 복잡한 숫자보다는 딱딱 떨어지는 숫자를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인간은 대체적으로 수처리에 둔감하며 인간의 머리는 숫자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9.678과 같은 숫자보다는 반올림하여 79.680 혹은 79.70으로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죠. 실제로 신용카드 포인트가 14,358원이나 7,826원처럼 딱 떨어지지 않은 숫자에서는 포인트를 잘 사용하지 않다가 15,000원이나 3,300원처럼 딱 100원, 1000원 단위로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을 때는 금방 써버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의 영향으로 트레이더들은 무의식적으로 가격이 반올림 혹은 반내림한 가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보시다시피 아래의 나스닥 차트에서 특정 구간에 지지 혹은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되는 이유는 이미 포지션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 혹은 신규로 진입하는 트레이더들이 신규로 진입 가격을 설정하고 이익 가격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딱 0으로 떨어지는 숫자들을 우리는 바로 라운드 피겨 혹은 라운드 넘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외환 거래에서는 끝 단위가 0이 3개 혹은 2개로 끝나는 숫자들이 지지와 저항으로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유로 달러입니다. 이 역시 처음에 1.06500에서 지지를 받고요. 그 이후에 가격은 다시 1.07달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다시 시원하게 상승으로 뚫어주는가 싶더니 1.07의 범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추가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뒤에 다시 얼마 안 가서 가격은 1.065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이것이 단순의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역시 처음에 17,500달러 안쪽으로 떨어지자 다시 17,500달러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17,500달러의 구간을 다시 상승으로 돌파에 실패하자 가격은 급락을 보였습니다. 급락을 보인 이후에 다시 가격은 16,500불 부근을 테스트를 했고요. 다시금 하락 돌파에 실패하자 그 다음 구간인 17,000달러까지 다시 가격을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이 역시 17,000달러 부근에서 상승 전환에 실패하자 다시 가격은 16,500달러 부근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영상을 보셨으면 대략적으로 현물이든 선물이든 특정 가격대 부분에서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선이 형성되는데 그 숫자가 바로 0으로 떨어지는 숫자인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딱 그 가격대에 붙는다고 무조건 상승한다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락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격대를 설정해두고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골드입니다. 보통 끝 단위가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가 모두 0으로 끝나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1820달러나 1830달러 혹은 1800달러처럼 10단위로 끊어지는 숫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다이버전스는 일반 가격 차트와 보조 지표의 차트가 괴리를 일으킬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골드가 쌍바닥을 찍었지만 가격의 저점은 낮춰가고 RSI 저점은 높아진 형태이죠. 그리고 나서 가격은 계속 1810달러, 1820달러를 넘어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1820달러 부근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한 이후에 다시 가격은 1813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이죠.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일 역시 79달러 부근에서 MACD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에 추세는 78불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활용해 볼 방법은 바로 거래량이 실린 핀바형 캔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핀바형 캔들이란 이렇게 아랫꼬리 혹은 윗꼬리를 명확하게 달린 상태로 캔들이 형성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아랫꼬리 혹은 윗꼬리가 달리면서 라운드 피겨에 강하게 터치를 하고 거래량까지 실린 경우라고 한다면 그 구간은 신뢰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가격이 라운드 피겨 가격에 도달했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자 하는 구간은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꼬리를 길게 달았던 구간입니다. 이러한 구간들은 보통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미국 시장부터 자주 출현을 하며 이런 구간에 부딪히게 된다면 그 당일날의 시세나 추세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방향의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오른쪽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같은 1820달러 부근에 부딪혔지만 거래량이 많은 구간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루드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구간인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도 물론 하락이 나왔었지만 본격적인 메인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는 미국 시장 이후에 강하게 78불 부근에 부딪히고 나서 추세는 큰 대상승을 만들면서 추세를 반전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RSI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RSI는 기본적으로 70이 넘어가면 과매수, 30 아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라운드 피겨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부분처럼 RSI가 과매수 구간을 돌파한 뒤에 떨어지는 구간과 실제 가격이 1810달러 부근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구간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점인 184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항이었던 1810달러의 부근을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 구간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과매수나 과매도 구간에 들어갈 때는 급격하게 오버하게 슈팅이 나온 구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나 올라갈 만한 혹은 떨어질 만한 모멘텀이 없음에도 특정 가격대에서 강하게 지지나 저항의 역할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높은 확률로 단기로 추세가 바뀔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과거의 지지나 저항선이었던 부분을 리테스트하는 구간은 더욱더 신뢰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이 RSI의 수치 변경 없이 과매도 구간을 벗어난 상승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첫 1번의 구간은 반등이 나오다가 금방 떨어졌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2번과 3번의 구간에서는 반등에 성공한 것만 봐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 없이 급락이나 급등이 나왔을 때 라운드 피겨 부근에 지지나 저항을 확인하면 이렇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일봉상 종가가 지지나 저항을 라운드 피겨 부근에서 해주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봉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일이나 다음 날까지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구간에서 1820달러 부근에 꼬리를 달고 종가상 떨어졌다면 전일 고가가 1820달러 부근까지 갔다가 신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트레이더들은 1820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량의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게 됩니다. 특히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온 구간이 좋으며 필히 이슈에 의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구간은 바로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 장중에는 1790달러의 돌파를 시도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아랫꼬리를 단 뒤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거듭하여 184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던 모습입니다. 이 역시 장대 음봉 이후에 상승세가 나온 것으로서
특정 이슈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대로 진입을 하면 됩니다. 나스닥도 동그라미가 처진 부분이 바로 12월 28일이며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에 1700 부근을 지지하고 나서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이었습니다. 법 역시 특정 이벤트가 나온 뒤에 가격의 리젝션을 확인 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강의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한 500억 자산가 성공한 사업가분이 한 말이 너무 와닿아서 한번 공유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반복된 운은 실력이고 반복된 실수는 습관이다. 돈이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한두 번의 큰 실수는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된 실수를 고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방법만 안다면 이 트레이딩 세계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를 배출시킨 이런 이북을 네이버 카페 가입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이나 멤버십에 관련된 문의는 채널톡으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